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자순 의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난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주크리기스탄 한국대사관이 중개업체 신상정보 제공 위반 사항이 18건을 여성가족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결과를 2011년 11월에 키르기스탄 한국대사관에 송부했죠.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용을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난 키르기스탄 한국대사관에서 이 중개업자에 관련된 이제 신상정보 제공 위반을 했던 그런 중개업자를 그 위반 내용을 여가부에서 넘겼고, 그리고 여가부에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결과를 2011년 11월 달에 키르기스탄 한국대사관에서 송부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의원실에서 주 키르기스탄 한국대사관에서 통보한 위반 사례 18건을 기준으로 여가부 송부 자료와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첫째는 키르기스탄 한국대사관 통보한 위반 사례는 18건인데, 그런데 여가부 제출한 자료에는 그중 8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8건 관할구청에서 아예 답변을 없거나 아니면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였는데, 이 결국은 지자체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문의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대백시청, 부산시청, 서울 영등포구청, 수청시청, 인천시 남구청 경우에는 아예 실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이 중개업 관련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런 되게 이런 위반 사안이 있으면 지자체로 넘겨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예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실태 조사를 안 하는데, 이거 여가부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어떤 행동으로 보니까 조사를 상대국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이거는 있습니다. 이미 대사관에서 신상 정보를 이렇게 위반을 했다는 그런 중개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자를 얻기 위해 그 신상 정보를 필요하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반을 했다고 이미 대사관에서 주크리기스탄 대사관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아마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주면 여가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여성 중개업자에 관련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점검을 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행안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성가족부의 조치 결과에 관할구청의 여성가족부의 조치 결과와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결과가 불일치합니다. 여가부 답변 자료에서는 이 나타난 5건의 행정처분은 중 4건은 관할구청 행정처분 현황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가부에서는 이걸 했다고 그랬는데 관할구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걸 나오는 거죠. 예를 7번 같은 경우는요. 이 여가부에서 2011년 11월 3일 신상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신부의 공중 서류를 외교부에 통보해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답변했지만 관할구청에서는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또 10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가부에서 신상정보 제공 의무 시행일 이전의 계약건이어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답변해왔지만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관할구청의 시정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관할구청에서는 아예 자기들 관할 업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결혼중개업자 관련법은 우리나라에서만 합법이고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이 결혼상대 국가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예 대사관에서 위반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일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있지만 이 여성가족부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부분이랑 다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의원님 방으로 논리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중개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희망하는 예비 한국 배우자들 대상으로 이 중개업체 이용자 사전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좀 너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그 교육이,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표준 약관이 없기 때문에 계약 업체와 이용자마다 비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결혼 중개업체 표준 약관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실에서 국제결혼피해 신고센터 회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 상담센터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 어제 제가 중개업체에 400에서 500만 원씩 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성한테 업체가 400에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그러려면은 이 남자의 주권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갖고 싶으면은 결혼하고 싶으면은 400에서 500만 원을 내라는 거죠.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게 그 남자 이게 피해자도 아니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런 남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쓰고 사채를 갚기 위해 입국하자마자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가족센터를 통해 이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좀 그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장에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점검해서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잘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장관님, 작년에는 이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그 피해 사례들이 막 그 사회 이슈화 돼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또 국민적 관심이 또 떨어지면 또 그 주관부처가 일을 제대로 긴장감 있게 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